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하면 소송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 SEC와의 소송 소식에서 리플은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소식에 추가하여 브리핑들이 다음 소송 소식과 리플 생태계 확장 호재가 나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리플 측이 SEC 관계자가 공개 발언한 영상 7개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해 SEC 측은 그럼 공개할 테니 디스커버리도 다시 하자, 이런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작년 8월 31일인데 다시 하자고 하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이시는 문서가 그 후 SEC가 내놓은 공식 입장문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SEC는 디스커버리를 요청하려는 리플의 입장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게 디스커버리를 다시 하자고 한 건 분명 SEC인데 리플 측이 요청한 것처럼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여론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의 입장에서 사건 속보를 전달해주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말하기를 SEC가 리플 측의 원래 요청을 잘못 해석한 한 개의 문장을 제출하는데 오해를 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사법 절차의 남용이면서 동시에 법정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비판이 한층 더 가세했습니다. 정말 SEC가 리플 측의 내용 해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까지도 전략인 건지 궁금하지만, 이런 멍청함을 드러내는 것이 SEC의 전략이라면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이없는 입장문과 더불어 법원의 SEC가 힘먼 연설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 신청을 했던 것을 다시 기각해달라는 리플의 입장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분량만 해도 거의 350페이지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실제 리플 측의 분량 등은 20페이지가량이고 나머지 분량은 그 리플 측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와 기존 판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SEC가 말했던 정보기관 기밀보호 특권의 DPP와 변호사 비밀유증 특권에 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힘먼 스피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미 SEC에게 힘먼 스피치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상태인데 SEC가 다시 한번 제거해달라고 반대 입장을 제출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번엔 리플 측이 이에 대한 반박을 350페이지가량 분량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거죠. 리플 측이 말하기를 살아냈던 판사의 명령은 관련성을 발견하는 측면에서 어떤 에러도 없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비정권이라는 힘먼 스피치의 내용을 통해서 리플과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기준에 대해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힘먼 스피치의 이번 소송은 당연히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힘먼 스피치의 내용은 하위 테스트 기준 적용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더리움과 같이 리플과 비슷한 자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SEC의 문건들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정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리플 측이 사전에 SEC로부터 XRP가 증권일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도 주요 쟁점인데, 힘먼 스피치 문건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한 산업 활동에 대한 SEC의 관점과 더불어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지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힘먼 스피치는 SEC가 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하위 테스트 적용 기준이 이 당시 스피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법원이 보고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SEC도 힘먼 스피치가 공개되면 끝이라는 걸 아는지 끝까지 악바리처럼 버티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제 곧 9월에 약식 재판도 앞둔 만큼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은 리플의 소송의 호재 소식입니다. 호주 최초의 비자 지원 암호화 결제 카드 회사인 크립토스펜드가 호주 최초로 XRP 보상카드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크립토스펜드는 카드 사용자가 구매 당일에 최대 3% XRP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크립토스펜드의 CEO인 앤드류 그레치는 XRP 보상 프로그램이 회사의 사용자 기반의 가치를 추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말하면서 호주 시장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사용자를 위한 XRP 보상카드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설득이 증가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이미 식료품, 온라인 쇼핑 등 일상용품의 암호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XRP의 거래 유동성이 더욱 활발해지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리플의 소송 소식과
어제 소식을 같이 전해드려봤는데, 먼저 소송 소식과 관련해서 리플은 SEC의 허접한 답변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있을 약식 재판으로 가는 길도 무난하게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어 정말 소송 종료가 그리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소송과 별개로 이 번호 주소식을 포함하여 여러 기업들이 XRP를 선택하여 그 기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에 몇 년 후에는 XRP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접근해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 또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 오랜 기간의 소송으로 홀더분들을 포함한 투자자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고지를 향해 가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